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젊은 여자가 하나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지영이었고 대학 졸업 후 도시에 살다가 부모님의 농장을 도울 겸 마을로 돌아왔다. 여름밤이면 유독 별이 잘 보이던 그 마을은 되게 평온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종종 숲속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사건들에 대해 수군거리곤 했다. 그날도 지영은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해는 완전히 저물어 있었고 숲에서는 바람소리만이 스산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이어폰을 귀에 꽂고 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어폰에서 이상한 잡음이 들렸다. 순간 소름이 돋으며 이어폰을 뺐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때 느닷없이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지나갔다. 기분이 이상하게 불쾌해진 지영은 걸음을 재촉했지만 마치 누군가 그녀를 뒤따라 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뒤를 몇 번이고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 기분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 잠을 뒤척이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심야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물을 한 잔 따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숲 쪽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처음엔 눈의 착각인 줄 알았지만 점점 그 빛은 명확해졌다. 호기심이 동한 지영은 가벼운 옷차림에 손전등을 챙기고 밖으로 나섰다. 그녀가 숲으로 들어가자 빛은 더 선명해졌고 이상하게 황금빛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숲의 어두움이 그녀를 집어삼킬 듯 덮쳐왔다. 한 걸음 나아갈수록 숲의 적막함은 지영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숲 가장 깊숙한 곳, 빛이 사라졌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던 중 그녀의 귀에 익숙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옛날 엄마가 자장가로 불러주던 노래였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지만 발걸음을 뒤로 돌리려는 순간 누군가의 손길이 그녀의 어깨를 툭 건드렸다. 놀란 지영은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누군가의 속삭임이 바로 귓가에서 들렸다. 돌아가 그 소리는 분명했지만 그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당황하고 공포에 휩싸인 채기를 되짚어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뒤에서는 계속해서 돌아가 라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지영은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몸을 던졌다. 심장은 두근거렸고 온몸은 땀에 젖어 있었지만 그녀는 눈을 감고 상황을 정리하려 했었다. 그렇게 겨우겨우 잠이 들었는데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꿈을 꿨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달려나갔다. 창밖을 내다보니 확실히 누군가 숲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한 지영은 마을 어르신께 찾아가 어젯밤의 일을 털어놓았다. 어르신은 잠시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젊은 아가씨, 그곳은 오래전 버려진 곳이야.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악령이 서린다고 전해. 그 악령은 외로운 혼백들을 잡아둔다고 하지. 가끔은 아무런 죄 없이도 혼백을 원하는 걸지도 몰라. 그러니 앞으로 그 숲에는 절대 가지 말게.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진 지영은 그 길로 숲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러나 가끔씩 홀로 있을 때 그녀의 귀엔 여전히 그날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다. 돌아가 두 번째 이야기대학교 3학년인 수지는 여느 때와 같이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마지막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시골 마을에서 온 그녀에게 서울은 계속해서 조용하지 않은 도시였지만 늦은 밤이 되면 어쩐지 이상한 고요가 감돌았다. 수지는 고단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안은 언제나 그래왔듯 어두웠고 방 안은 차갑고 쓸쓸했다. 엄마 아빠는 지방으로 출장을 가 계셨고 이따금 이렇게 혼자 집을 지킬 때가 많았다. 컴퓨터를 켜고 침대에 앉아 나가 마치기 수업에서 제출해야 할 과제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였다. 마침 벨소리가 울리며 수진의 핸드폰이 떨리기 시작했다. 발신자의 번호는 비공개였다. 여보세요. 수진이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희미한 호흡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이상한 잡음이 이어지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대방에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한 수진은 전화를 끊었다. 장난 전화인가? 수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벨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똑같이 비공개 번호였다. 수지는 이번엔 전화를 받지 않고 무시했다. 하지만 벨소리가 멈추질 않았고 계속해서 울려댔다. 결국 수지는 다시 전화를 받았다. 누구세요? 그녀는 약간 화가 난 어조로 말했다. 역시나 아무 말도 없이 침묵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잡음 속에서 무언가 들려왔다. 작은 소리로 무언가 속삭이고 있는 듯한, 잘 들리지는 않지만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외치는 소리였다. 등골이 오싹한 기분이 든 수지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그러고 나니 조금 마음이 놓였고 그녀는 다시 작업에 집중했다. 그러나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이번엔 집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걸려온 번호는 또다시 비공개였다. 수지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집 전화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외에는 모를 텐데 대체 누구일까? 결국 그녀는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이번에도 대답은 없었다. 대신 더욱 명확히 들린 소리가 있었다. 너는 혼자야. 말도 안 되는 공포감이 수진을 휩쌌다. 그녀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갑작스런 불안감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수진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는 침대에 누웠다. 곧이어 집안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것은 마치 현관을 통과하는 가벼운 발걸음 소리 같았다. 수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가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집안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요했다. 스스로를 놀랐을 뿐이라는 생각에 다시 침대에 누우려는 순간 벨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다시 핸드폰이었고 발신자는 여전히 비공개였다. 얼마나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를 시간이 흐른 후 수진은 결심했다. 이번엔 확인해보자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여보세요? 도대체 누구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였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그녀의 어머니였다. 수진아, 조심하렴. 절대 집안에 혼자 있지 마. 그 사람은 항상 내 가까이에 있어. 수진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엄마, 진짜 엄마 맞아? 지금 어디에 계신데요?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는 끊겼다. 수진은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공포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 순간 느껴지는 시선,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두려운 마음에 거실로 나가자 창문 너머로 불빛이 깜빡였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보이지 않았지만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가 집 안에 들어와 있었다. 결국 다음 날 그녀는 부모님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결국 그날 밤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수진은 잠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녀는 늦은 밤이면 여전히 그 전화가 올까봐 두려워한다고 한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로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교외의 작은 마을에 있는 캠핑장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이 캠핑장은 오래된 숲에 둘러싸여 있어서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우리에게 안성맞춤이었다. 그러나 이곳은 이미 현지인들 사이에서 몇 가지 불길한 소문으로 악명이 높았다.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캠핑장 관리인인 한 노인을 만났다. 그는 나이가 많아 보였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관리인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불안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으나 우리가 밤늦게 숲속 깊숙이 들어가거나 낯선 사람과 마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여러 번 당부했다. 첫날 밤 우리는 캠프파이어를 피우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속삭임 소리 같았다. 처음엔 바람소리겠거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호기심 많은 친구 중 한 명이 소리의 근원을 찾아보자고 제안했고 결국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숲속을 탐험하게 되었다. 숲속 깊이 들어가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기이하게도 우리는 이내 길을 잃고 말았다. 숲속에서 지도를 찾으며 헤매던 중 우리는 낡고 버려진 듯한 오두막을 발견했다. 호기심의 문을 열어본 순간 오두막 안에서 풍겨오는 차가운 기운에 단번에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집 안은 온통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벽에는 누군가가 서둘러 남긴 듯한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다. 여기에 들어온 것은 너희 실수야. 두려움에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그때 갑자기 문이 쾅 하고 닫히며 바람이 들이쳤다. 우린 잔뜩 겁에 질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때 문 반대편에서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드디어 또한 무리의 바보들이 찾아왔군. 그 순간 우리의 핸드폰도 먹통이 되고 정체불명의 그림자가 우리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정신없이 도망치기 시작했고 숲속 어디에선가 여기서 나가 라는 여러 겹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다행히도 정신없이 달리고 난 뒤 우리는 숲의 경계를 벗어나 캠핑장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안전한 곳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숨을 고르며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이상하게도 그 오두막에 대한 기억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 우리의 꿈에 나타났고 마을에서는 과거 이곳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마을과 캠핑장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때때로 친구 중 한 명이 우스갯소리로 말하곤 했다. 캠핑이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네. 하지만 그 오두막은 실제였어. 그렇지. 라는 말과 함께 이 소문은 아직도 인터넷에서 회자되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묘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거나 직접 그 마을을 방문해보려는 시도를 하곤 한다. 하지만 그 마을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고 있는 듯하다.